자, 그러면 시무 28조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시무 28조 보기 전에 훈요 10조 관련돼서 자료 2번 한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자료 2번을 보면 그 훈요 10조 7번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훈요 10조는 지금까지 뭐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 시무 28조 좀 비교해가지고 한 문제 나왔긴 했거든요. 옆에서. 예. 자, 보면 일곱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내용은 그 아까 얘기했던 유교 정치를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인군이 신하와 백성을 마음을 얻으면 심히 어려우니이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요컨대 간언을 따르고 간언이라는 것은 강간들의 어떤 참한 마음 있죠. 여러 가지 조언을 따르고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할 뿐이다. 참언이라는 것은 이제 간사한 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백성을 부리는데 때를 가려야 하고 요욕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덜어주며 농사일을 어려움을 안다면 저절로 민심 얻고 나라를 부강하며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요욕을 가볍게 하고 백성을 부세를 덜어주는 이런 것들 이제 그 정책의 반영이 치민 유도 정책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내용이 있어요. 10번째 보면 국가를 맡은 자는 항상 근심이 없는 때를 경계해야 되며 널리 경사를 읽어 옛일을 겨울사와 칙을 경계해야 된다. 자, 이때 경사라는 것은 주로 경전과 사기와 관련되는 거죠. 뭐와 관련된 거? 유교 경전. 유교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료 2번에서 7번째와 10번째를 볼 때 유교 정치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자료 3번을 이제 보면 그 최승로가 5조 정정편을 냈잖아요. 그 5조 정정편에 제일 칭송한 왕이 누구라 했죠? 태조라 했죠. 태조 왕건. 태조 왕건에 대한 이제 평가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교 정치와 관련돼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무 28조를 볼게요. 14조 볼게요. 자, 이 14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그 성종에게 그 당시 노노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상가 자신을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공손해라.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영되는 건 뭐와 뭐의 조화를 볼 수 있죠? 신권과 왕권의 조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 실조 내용을 보면 자 국왕이 일일이 백성들 찾아가서 볼 수는 없죠 사실상.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한번 그 백성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뭘 둬야 된다? 외관을 둬야 된다. 외관은 뭐예요? 지방관이죠. 지방관. 그래갖고 예전에는 태조 때는 실제로 이게 한번 두려고 했는데 나라 일이 너무 번거롭고 시행할 겨를이 없었다. 요 말은 뭘까요? 초창기 때 탓에 일이 번거롭고 시행할 겨를이 없었다. 호적 때 반발 때문에 그래. 그래갖고 초창기 때는 주로 지방관을 파견하더라도 뭐냐면 전운사, 금윤, 조장 이런 것들을 파견했죠. 근데 이건 임시직이고 되게 부세 수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 때다. 그때 뭘 설치했죠? 시위목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더라도 먼저 10군데의 주연의 한 명의 외관을 두고 그 간원을 각각 두세 명의 간원을 두어서 백성을 다스리니를 맡기소서.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6번은 뭐냐면 불교와 유교의 역할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유명한 말인데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요. 그 다음에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근본이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도움이요. 죽은 후의 색이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건 지금 세에 중요한 거다. 금이는 지금이 가깝고 내생은 지금이 머니 가까운 걸 버리고 먼 걸 구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교는 뭐죠? 몸을 닦고 내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적 역할이고 유교는 나라를 통치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데 불교를 도입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분리를 내세우는 거야, 지금. 예,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려 정치에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유교는 정치, 그 다음에 불교는 종교나 뭐 사회 문화 이렇게 담당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조선 전기까지 쭉 가다가 17세기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완전히 이제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다 뭐가 장악하는 거야? 성리학이 장악을 해요. 그럼 조선시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불교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불보예요. 예. 그래서 불보는 이제 거기 주 4번에 말한 것처럼 불교 계통의 보,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 되게 여기에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그다음 얻은 이자를 바탕으로 특정 용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경보, 강학보 등등, 팔관보, 제의보 등등 원래는 좋은 목적에 시작했는데 이게 왜곡된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불보를 보면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이 각기 주군에게 사람을 착취해서 간장에서 해마다 이자를 늘려 백성을 괴롭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금지하고 그 정곡을 사원의 전장에 옮겨 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돈을 돌리는 것보다는 그걸 그냥 사원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라도 만드소서 그 내용이야 지금. 예.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불보를 핑계로 해서 그 당시 고리대금이 행행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팔보 보면 연등과 팔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여 노역이 심히 번다하니 이를 줄여서 민력을 표계하소서. 자, 아까 이제 팔관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연등이하고 네, 이거 좀 보죠. 연등에는 신라 때부터 행했어. 고려 때도 있는데 이때 이제 태조 훈유 10조가 연등회를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듣지 말고 계속 해라. 누굴 이제 성종 때 그거 최승로를 생각해서 얘기한 건지 미리 타임머신 타갖고 그 얘기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팔관에는 종래 그 제대신앙 있죠. 와 불교신앙이 결합된 거야. 그래갖고 8개 이제 계를 지키는 거죠. 금지 항목을. 근데 이 팔관의 행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금식을 하다가 나중에 저녁 때 막 먹는 거야. 좀 축제 분위기, 라마단하고 비슷하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팔관을 할 때 뭐도 하냐면 이게 국가적 행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고조의 왕이 황제가 그 당시 그 이민족의 수장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외국 사람도 와서 참여하고 일종의 이제 뭐냐면 내재 외양적, 그러니까 고조의 어떤 천하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팔관의 행사 때 사신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상인도 만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국적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 황제가 마치 중국의 황제처럼 이렇게 행사를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내재 외양적인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는 게 또 팔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이제 하니까 이걸 없애자. 그래가지고 연등의 팔관을 잠시 없앴죠. 성종 때. 이 말 듣고. 근데 제 생각에 백성들도 그거 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불교 신도였고, 그리고 연등의 팔관회가 좀 힘이 되긴 하지. 그 준비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뭐냐면, 쾌락도 느끼면서 또 뭐냐면 남녀 간에 또 썸씽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더 원했을 것 같아. 얘들도 축제하는데, 축제 준비하면 좀 힘들죠. 근데 축제 더 원하잖아. 축제하면 자기도 놀고 좋고 그런 거죠. 네. 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7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신분제 입각해서 뭐 해라 이거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그래가지고 한번, 중요한 부분들 이제 좀 봤어요.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당을 넘어가죠. 고려의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 국자관과 12공도, 요 부분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언급됐어, 객관식 기출에. 그래서, 그다음 간학지능책 있죠? 예, 간학지능책. 그 다음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고려식의 간이는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운영에 참여했고, 또 문장을 짓고 공문서를 처리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뭐냐면 공부가 전제를 둬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종 때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 운영은 그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간인을 육성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넘어가서 국자감은 충녕왕 때 원해 간섭으로 간제를 고치는 가운데 국학으로 이제 계칭했어요. 왜 그냥 국자감 자체가 당나라의 명칭이죠. 당나라 그 교육기관의 황제국의 교육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방지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좀 격화시켜서 국학이라고 했다가 게다가 충녕왕 때 성균관으로 이제 상균감으로 했다가 그 충성왕 때 즉위하면서 성균간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뭐 이제 이름이 몇 번 고치다가 결국에는 국민왕 때 성균관으로 이렇게 고정된 거야. 요때 이제 성균관은 이제 뭐냐면 기술학번 제외하고 뭐만 배우는 거죠? 유학본, 성리학만 배우도록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까지 뭐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변경되고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변경됐다. 하나는 고조의 어떤 그 원의 간섭기 그것 때문에 변경됐고 두 번째 성리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이름이 이제 국자 돌림에서 성자 돌림으로 바뀌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어느 왕 때 뭘 고쳤고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국자감이 처음 설치할 때는 활발했으나 12세기 들어가면 이제 쇠퇴하죠. 11, 12세기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주요 요인이 사학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공교육이 이제 쇠퇴한 게 사교육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사교육이 왜 그 활성화됐냐? 그 입시교육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갖고 그 최충원이 이제 최충이 처음에 사학을 설립한 이후에 12도가 이제 성립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자감 교육이 점점 쇠퇴하고 심지어는 폐지하자는 논리까지 등장해요. 근데 국가 입장일 때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국자감을 중심으로 공교육 체제를 강화시켜야지 나름대로 왕권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이념도 그 관리들에게 예비 관료들에게 이제 뭐냐면 주입시킬 거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공교육 강화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예종 때 이제 여러 이제 했는데 그 아까 얘기한 7제를 이제 설치하고요. 그래서 7제 중에 6개가 유학제고 1개가 무학제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예종 5년에 여기에서 이제 무학교육이 폐지 내용이네요. 제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자, 예종 5년에는 과거제도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술 명경과를 이제 하고 국자과시에 합격하고 나서 국자감에 몇 년 동안 수학에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그래야지 뭘 볼 수 있냐면 그 동당감시를 볼 수 있죠. 본 시험이. 그래서 예종 5년에 과거제도를 개편하여 제술 명경에 응시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국자감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때까지 이제 사학에서 공부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다수가 합격했지만 이제 사학에서만 수학에서는 과거 응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학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쇠퇴하면서 그 당시 고조 말기 때 이제 없어지게 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근데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는 강사들 좀 몇 명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뭐 수능보다는 이제 수시가 비중이 높잖아요. 그 애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잘 나가는 학교 외에는 다 보면 수시로 가 애들이 거의 80%. 수능은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추려고 간 거고. 그래서 1학기 때는 열심히 해요. 제가 1학기 이제 3학년쯤 들어왔는데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 등업이 됐어요. 제가 하여튼 되게 편하더라고. 3학년 1학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중학교 애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3학년 완전 꼴통들 많이 모였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경험하고 나서는 꼴통이 아닌 거야. 애들이 너무 신사답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이제 예전 제 그 경험 볼 때 얘네들의 이제 3학년 1학기 때만 이렇게 하고 2학기 넘어가서는 애들 태도가 바뀐 걸 알고 있어. 예전에 나중에 경험 볼 때. 근데 일단 1학기는 이제 시간이 뭐냐면 수업할 때 조용하니까 일단 열심히 듣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듣는 애들이 2학기 들어가면 완전 깽판이 되는 거야. 왜냐? 수시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수능 비중이 낮아지면서 메가스터디 매출이 확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주가가 뭐 50% 떨어지고 막 그랬대요. 예. 근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종 14년에 또 뭐냐면 적극적인 이제 또 간화 정책을 해갖고 국장 건물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자도 선발해서 이들을 학관과 박사 삼아서 경위를 강론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고 또 양형고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종 때도 이제 교육 진흥을 했죠. 자, 인종 때 교육 진흥 쪽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거기에 보면 그 경사 6학이 성립돼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경사 6학은 뭐냐? 국장, 태학, 사문학, 유학, 선학, 상학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자료 7번 보고 잠깐 넘어갈게요. 건너뛰어서 자, 자료 7번 볼게요. 자, 인종 때 식목도감이 학식을 제정했다. 식목도감은 뭐 하는 기관이죠? 여러분들? 예. 요거는 그 당시 이제 간제와 격식을 정하는 곳이야. 격식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식목도감에서 학식을 정했어요. 격식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그때 그 유학부를 세 개를 놓죠. 국자감생, 국자감, 태학, 사문학.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별 입학을 이제 하죠. 신분별 입학. 당나라 간제처럼 신분별 입학을 시켜. 그래서 예전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정용 문제로. 국자감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과 훈관들. 그 다음에 태학생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그들. 그 다음 사문학은 그 당시 그 학생들 훈관 3품 이상의 봉작이 없는 4품 이상의 봉작이 없는 근데 이건 건너뛰고 문무관 7품 이상.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갖고 3, 5, 7. 2로 끊어지죠? 3, 5, 7 등급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술학부가 있어. 기술학부. 그래서 기술학부는 이제 유학, 서학, 사만이 있어. 원래 유학은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시켰던 건데 요게 이제 같이 편입을 시켜갖고 사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율선 3이고 요거는 7품 이상 아들도 원한다면 허락할 수 있어. 예. 그리고 8품 이하도 다 들어갈 수 있어. 일반 서민들로. 예. 그래서 이제 기술학부, 이게 유학부와 기술학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국제학, 태학, 사문학이라는 유학부에서는 박사와 조교를 2대, 경서 지식이 풍부하고 덕행이 높아서 등이 스승이 될 만한 자를 택하고 경선을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유학자 중에 뛰어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당시 박사와 조교를 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강의한 분량을 계산해서 박사의 종교와 성적의 등급에 차를 정한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자체 평가도 이제 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율서 사막의 이제 내용도 있죠. 근데 여기 박사란 명칭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박사란 명칭은 정근대 시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 거야. 그러니까 기술도 어떤 특정하게 뛰어나면 박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사들 이제 갖고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서도 보면 주역, 상서, 주례, 예기, 모신, 시격이죠. 춘추, 자시전, 공양전 등등등 이렇게 있고 급박의 호경의 논어도 반드시 겸하여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 때 경사 6학의 설치 부분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종 때 좀 볼 게 뭐냐 인종 20년 이전에 향교가 설치됐어요. 지방 향교. 향교가 설치된 것은 확인됐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향교가 이미 설치되었다. 그래서 향교 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무인집권기 때는 이제 볼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됐고, 자, 사학의 발달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문종 때 최충은 다수의 교육원은 도를 발전시켰다. 도는 무리란 뜻이야. 그래서 최충을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규모가 국자가 능가했고,
최충이 원래 개인적으로 만든 이 사수계 만들어지니까 그날 선비와 평민들의 자제가 그의 집에가 마을에 차고 넘쳤다 할 정도로 학생들이 몰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구제학당을 이제 만들었죠. 사제를 이제 더 풀어서 구제학당을 만드니까 하는과자 이에 이제 이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 12개 이제 사학 12도가 성립됐어요. 그래서 최충원의 문헌공도와 함께 이들을 이제 사학 12도가 했다. 그래서 사학 12도는 되게 문종 때 성립되어 예종 때까지 번창했으나 예종 이후에 국자감의 교육이 강화되자 세태의 길을 밟았고 다른 사학과 달리 문헌공도 많은 이제 공양 3년까지 지속됐다. 그러니까 세태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누구였다는 거야? 문헌공도였다는 거야. 그게 대부분 세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절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네,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 고려 후기 때 사학 12도가 쇠퇴한 원인을 써라. 그러면 뭐에서 찾아냈어요? 예종 때 국자감에 3년 수학, 그 국자감 합격한 후에도 국자감 3년 의무 수학, 이걸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사학을 익힌 최충은 송악산 아래 자하동에서 학당을 마련하여 낙성, 대중, 선명, 경험, 소도 9개 구제를 뒀죠. 그래서 전문 강좌를 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학도 모두 고관 출신이자 당대 대학자들이 성립되는데 대개 국자 학관보다 더 우수한 능력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되게 어떤 출신이냐 지공고 출신들이야. 네. 뭐냐 지공고는 시험 감독관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출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만든 그 간청이다 보니까 이제 학당이다 보니까 사람들 몰리겠죠. 그리고 또 인맥 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후배들 자주 운생 관계를 통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출제 정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학원가에서 이 사람이 뭐 출제 정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개판을 가르쳐도 뭐냐면 하죠. 그래서 뭐 많이 듣잖아. 보고 먹고 뭐 그냥 몇 달 강의 쉬어도 그냥 열면 뒤에서만 욕하지. 또 듣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국자감은 과거에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아니, 국자감이 사학은. 그래서 국자감이 떨어진 이유가 이렇게 국자감 자체가 이제 사학 과거 시험도 준비하지만 여러 가지 유교적 악목이라든지 덕목 이런 것도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학하고 경쟁력이 안 돼. 왜냐면 사학은 주로 목적이 뭐야? 과거만 있고 국자감은 과거 외에도 입시 준비에도 과거 준비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이 경쟁이 안 되는 게 사교육은 입시에만 특화돼 있어요. 사학의 사교육이 학생 지도니 그런 거 해요? 업무 안 하죠. 근데 공교육은 입시 외에도 학생 지도도 하고 각종 교육 사업도 하고 그다음 꿈의 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등등 하잖아.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급제자, 선의자, 하응. 그러니까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도 사학으로 학생이 몰리는 연유다. 그래서 사학과 국자금 초기에는 대체 동급의 교육기관으로서 경쟁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종 때 과거에 응시하였던 사람이 3년 동안 국자감에 수학하는 것을 의무하니까 사학이 점점 불리해졌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학 12도가 쇠락해서 사학등 공양은 3년에 확파됐다.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도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고려도경. 예. 그래서 고려도경에 내용은 고려시대 때도 조선과 비슷하게 서당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초등교육기관. 그래갖고 이제 그때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고려도경에. 그래서 고려도경이 상당히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고려도경 책 자체가. 이게 서궁이 지은 건데 그 당시 고려 중기 때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차 사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도 있지만 이거는 1차 사조가 아니에요. 2차 사조예요. 나중에 편집된 사조고 대개 보면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사조야. 그러니까 이제 고조 왕조가 왜 멸망했는지, 조선 왕조가 왜 탄생했는지, 정당성을 부여하게 만든 사고, 대개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들만 있어. 그러니까 사회생활, 사회사나 생활사 이런 것들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고려도는 그런 것도 잘 적어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래로는 어염집 거리에서 경강과 서사 두세 개씩 늘어서 있어 백성들이 그 당시 이제 경강과 서사는 이제 거기에서 서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조선시대 얘기만 서당하고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서 백성의 미혼 자제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스승부터 경서를 배웠다고 했다.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며 백성들의 자제를 풀어냈지 학생들 신분이 좀 낮았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서재들이 이제 초등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간학지능층과 함께 그 당시 사학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이 팔간회하고 연등회인데 그냥 이 팔간회 연등회는 이제 각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자, 불교 사상의 통합을 꿈꾸다. 성태종과 수선사.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고려는 불교가 많이 나와. 불교사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그거 넘어갈게요. 464페이지 보세요. 자, 464페이지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녹음이 된 건가? 자, 거기 이제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고려의 불교가 나오는데 고려의 불교는 많은 시험 문제가 되게 기출 빈도가 높죠. 그래갖고 청태종, 뭐 조계종부터 해가지고 진우의 사상 뭐 등등 의처의 사상 등 자주 나와.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돼. 요거 외에도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볼 게 뭐냐면 그 구특에도 이제 불교사가 나와요.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보기도 하죠. 일단은 신특에 있는 내용을 신부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 고려시기의 불교는 하엄종, 유가종, 조계종 세 개 종파가 주요적 위치해 있죠. 그 중에 하엄종과 유가종까지 법상종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건 교종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조계종은 선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엄종은 예전에 같이 누가 믿는 거예요? 왕시불교죠. 그 다음에 법상종은 기족불교고, 그래서 선종은 누구하고 나중에 연결됐죠? 무인정권하고 연결됐죠? 예. 자, 각 종파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던 중국과 달리 고려의 불교 선호원 이제 합하는 그 노력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위천, 진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는 구녀가 안 나왔네. 네, 하여튼 자 구녀가 그 있고 자 고려 초 이래 이제 불교계는 여러 종파로 나눠 발전했는데 강종 때 이제 집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뭔가 선종을 법안적으로 수용해 통일했고 교종은 하엄적 균열을 통해서 정비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균열과 관련된 강종의 통합정책. 그래서 강종이 왜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냐? 그 당시 불교는 각 정치 세력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통합한다는 단순히 교단 통합뿐만 아니라 그 정치 사회 세력의 통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제 균열 중심한 강종의 통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특강할 때 그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의천 보죠. 의천은 신분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문종의 넷째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불교 독신한 인해태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왕실에 대해서 왕자들은 대부분 막내 아들 정도? 좀 마지막 아들들은 출가를 해요. 그래서 왕실 사찰이 있거든요. 그 왕실 사찰을 어딜 때니 주지로 내려가는 거야. 예,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자, 하여튼 이 사람도 똑같이 출가를 해서 그 당시 이제 문종 23년에 승통의 법계와 우세다는 호를 이제 제수받고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흥왕사 주지가 돼요. 흥왕사는 저기 왕실 사찰이에요. 원찰이죠. 그리고 송나라에 건너가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송의 고승을 방문하고 그때 이제 성종 3년에 천여 건의 장서를 가지고 기부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장의 어떤 바탕이 되는데 자, 그는 또 요송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25년 동안 수집한 여러 책을 바탕으로 해서
뭘 편찬했냐면 신편제교장 총록을 편찬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저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 야, 왜냐면 쓰라고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막 이상하게 나오면. 그래서 신편 제교장 총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 신편 새롭게 편찬했다는 거죠. 여러 책을. 그래서 교장이라는 명칭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장은 뭐냐면 그 보통 대장경이라고 아시죠? 대장경이 있잖아요. 대장경의 주석판이 교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은 목록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편 제교장 총록. 그래서 외울 때 그냥 신편 제교장 저기 뭐야 외우면 이해가 안 되니까 신편 끊고 제자 여러 제자 종교장 총록 그러니까 두세 개를 끊어가지고 읽으세요. 이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교장을 이제 만든 거죠. 자, 이 저서는 불교 서적 목록으로서 11세기 동아시아 불교 관계 저수를 경향을 보여줬으며 의천이 추구하는 사상적 항방도 알려줬. 왜냐 거기에 보면 선종, 교종, 그다음에 하엄종, 법상종 다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천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야? 불교 통합이에요. 불교 통합. 자, 아니, 잠깐, 잘못했네. 선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선종을 빼네요. 예, 하엄, 유식, 법화, 정태. 그러니까 선종을 제외하고는 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엄 계통에 승려면서 균형의 저서에 의도적으로 이제 제했던 균형 사상도 비판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통합은 했지만 선종하고 그다음 균형 사상은 이제 약간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나중에 뭐 선종도 통합하려고 해요. 이거는 거기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자, 의천이 송에 갔을 때 당시 중국에선 청태종이 부흥했다. 그런 청태종 승려 종간에게 청태교관에 대해서 배우고 귀국했고, 그 다음에 의천은 청태종의 정통에서 교관을 전수했다. 예, 교관 겸수라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은 국내에 구입한 장소를 편찬을 간행하는 한편 청태종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고 천태사교일을 그 당시 해인사를 간행했고 책 이름이에요. 그리고 천태종의 주사처의 국정사를 개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의천은 초대 주지의 연임대에서 천태교학을 강의했고요. 그 이때부터 이제 의천이 천태종을 이제 수입해갖고 고조에 그 교단을 세웠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청태종은 이미 이제 삼국시대부터 들어왔어요. 고구려에서는 청태학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고려 초기 때도 들어왔고, 근데 이건 학문적이고 교리적 차원에서 들어온 거지. 교단이 이제 성립된 건 언제 때다? 의천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청태종도 이제 선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선종의 승려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들 이제 또 강론에 참여시키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종들이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종 승려들이 막 청태종을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색깔이 바뀌어. 색깔이. 그래서 원래 청태종은 교종 계열이죠. 교종 계열. 중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선을 나눌 때 근데 청태종이 나중에 이제 무인정권이 넘어가면 뭘로 바뀌냐면 선종 계열로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종 계열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선종이 한 지파로 분리돼. 이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선종 애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청태종은 명실상부하게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을 보면, 위천이 이제 내세웠던 게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뭐죠? 교관 겸수죠. 그래서 교와 간을 같이 닦아라. 주장하면서 그 당시 이제 교관 겸수를 이제 주장을 했고 너무 간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하엄종을 비판하고 그 경전도 무시하는 선종도 비판했다. 예. 그래서 교라는 것은 뭘까요? 경전을 얘기하고 간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이제 것을 하면서 청태종이 가장 발달된 불교 철학이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요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자료 4번과 자료 5번, 6번 이렇게 볼게요. 잠깐요. 자료 4번과 5번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6번을 볼게요. 6번. 자, 나는 일찍이, 여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일단, 의천이죠. 나는 일찍이 학생들 교관에 본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에서 이르어 상을 얻고 이들 부여는 시편이 되고 이들 오교덕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 관련된 그 상관이 어쩌고 그런 거는 불교 교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건너뛰고, 예.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뒤에 넘어가면요. 핵심적인 구조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와요. 두 번째 단락부터. 예. 자, 나는 매번 이 글을 읽을 때 책을 덮고 크게 한탄했다. 그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구녀나 법운이나 집판 쪽이 있고 한탄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한데 선이 가르침을 베푸심은 이들 실천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다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매달려 있는 박처럼 그 뜻함을 쓰이지 않는 곳이고 나는 몸을 잊고 돌을 웃는데 뜻을 두고 다행히 과거의 인연으로 선 지식을 두고 참배하다가 자 진수대서 밑에 교관을 대강 배웠다. 자 그래서 이제 교관은 이제 두 개의 의미는 교관과 관심의 의미죠. 여기 교관과 관심. 교감은 교상을 얘기해요. 교상은 그 당시 석가 이래로 교소들을 분류하여 교판, 이론적 교리를 교상이라고 하고, 관심은 뭐냐면 진리를 관념한 실천 수행이죠. 그러니까 교상은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경전 관련이고, 관심은 이 진리를 관념하는 실천 수행을 얘기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관심이라고 해서 선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면 수행 방법은 하엄종도 있고 법상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기는 한쪽은 어떤 측면 고상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강심만 강조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교관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이제 강설하고 배우고 나서 이제 제자들 훈시하기를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죠. 간을 배우지 않고 경을 배우면 비록 오주와 인가를 들더라도 산중의 성도를 통하지 못하고 경을 배우지 않고 간만 배우면 비록 상중의 성도를 깨우치나 오주의 인가를 분별 못한다. 우리는 요 인가가 뭐고 상중이 뭐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거기에서 이제 맥락만 보면 되죠. 간과 경을 한쪽만 치울 경우에는 한쪽만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러니까 그 간과 배우지 않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간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는 간과 경을 같이 배우라는 거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한다? 교간 겸수라고 한다. 예. 그래서 그 교간 겸수와 관련된 내용이 활동 관련된 내용이 재작년인가요? 예, 재작년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기출 사주니까.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불교 교리 공부할 때 그 불교사 할 때 그 교리 내용이 뭔가 갖고 따지지 마세요. 따지려면 자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중에 사찰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수행해야 돼. 예,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흐름만 보자고요, 그냥. 예, 중요한 내용들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마지막 줄 보면 자, 의천이 하락했던 시기에 불교 종파는 크게 하엄종, 유가종, 법상종이죠. 조계종, 선종으로 구분되는데 각 종파는 문벌 기족색과 연결되는 보수성이 강하게 띄고 있었다. 자, 그래서 입장은 의천은 누구 중심이죠?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불교계의 통합을 깨웠다. 그 위로부터의 통합을 깨웠다는 거죠. 그건 위천이 이제 출신을 볼 수 있어요. 위천은 어느 출신? 왕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국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리고 그때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숙종도 마찬가지로 개혁정치를 했어. 그 왕왕에서 개혁정치, 신법정치를. 그래서 요게 죽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의청의 불교통한 노력은 일시적으로 왕권을 배경으로 강범위에 전개되긴 했지만 그의 사후 문벌 체제를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각 종파가 또 분립됐죠. 그리고 그 청태종 자체는 예종이 제기한 수년 동안 인주 2시세기 특세로 현하사 중심의 법상주의에 압도되다가 인종이 즉위하고 이자금인 이제 사망 후에 교세가 다시 부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태종 개창 이후에 이제 쭉 뭐 교훈선사, 덕소왕사 등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청태종 개창 이후에 성종 계통의 완화를 가져갔고 법상조 양을. 그래서 선종이 그때 청태종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청태종이 이제 성격이 선종화 됐죠.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해 거부하는 흐름들이 또 등장해. 그래서 왜 성종 밑에 그 청태종 밑에 들어가냐? 우리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또 소수 종파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얘기한 조계종 계통이에요. 조계종. 예. 그래갖고 이 조계종은 이제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진울이 개창했다고 이게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의천의 어떤 청태종 중심의 교선통합을 반대한 무리들이 청태종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이제 조계종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가면 조계종 그 선종계통 두 개로 나누죠. 조계종, 그다음 청태종, 그다음 교종계열은 하엄종, 법상종.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그 종교 계통은 어디에 속할까요? 선종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조계종 계열이 많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그 당시 이제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지금은 선종이 거의 90% 차지해요. 예, 선종 계열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수선사 개창과 발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청태종 나왔으니까 이제 한 3, 4년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 14년 때 한번 관련돼서 나오고 한 몇 년 지난 거야? 5, 6년 지났죠, 지금. 자, 의종 24년에 무신난이 일어나고 무인 정권이 수립되니까 기존의 문벌 귀족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불교가 격렬하게 저항했죠. 그래서 이제 이 무신 정권의 항자가 사원 세력은 교종 중심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교종은 대개 그 주지들이 귀족의 자제들이나 왕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죠. 자, 그래서 무신 세력의 항자간 간에 탄압을 받고 하엄종과 법상종 교단이 그게 세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종 세력에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무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에게 좀 약간 유한 어느 곳에 관심이 있어. 선종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정중구나 최충원, 이런 사람 이제 성종 승려들과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최충원이 진우이 결산 선종 결사인 수선사를 지원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결사운동이 이게 선종 결사. 결사운동은 예전에 말을 했지만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불교계 타락을 비판하면서 산중불교하는 불교계를 좀 정화시키자는 운동이야. 이거는 당나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후기 때 이제 우리나라도 했고. 그래서 이게 수선사라고 하는데 요 수선사는 사찰 이름이 아니에요. 요 사자가 뭐죠? 사자가 아니죠. 모임 사자죠. 그러니까 모임이야. 그러니까 사찰대 모임이야. 그러니까 그 수선사라는 그 모임하는 여러 사찰들이 있어요. 그 대표 중에 뭐 송광사 이런 사찰도 있죠. 그 다음 진울이 명종 20년에 거조사에서 정해결사문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정해상수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정가회를 같이 닦자 이론적 기초에서 정해결사를 결성하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 송광사 길상사를 근거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길상사를 나중에 고조왕씨가 최초로 지원받아 수선사단 사획을 받았고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정해결사문인데 요게 이제 요게 정해결사문인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볼 필요 있어. 정해결사문. 이거는 수능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자료 7번 잠깐 볼게요. 자, 건수정 정해결사문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상가 들으니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면서 이렇게 안 돼. 설명 쭉 해갖고 이제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진울이 젊어서 스승의 경지에 던져 선문을 널리 살피며 부처가 중생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병문을 자세히 살펴봤다 하면서 이제 진울의 일대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어디 보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쭉 넘어가서 마치 인인연의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이에요. 자, 마치 인인연의 정월, 서울 보제사 답선, 법회에 참석했는데 하루는 동문 10명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이 모임이 파한 연후에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이게 핵심적인 거죠?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의 운동의 결사를 형성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 결사를 뭐라고 해요? 정예결사라고 했어요. 정예결사. 근데 이게 명칭이 나중에 비슷한 사찰이 있어가지고 이걸 바꿨죠. 수선사 결사. 수선결사가 하죠. 예. 자, 하여튼, 항상 성정에 익혀, 지혜를 고도하기 심쓰며, 예불하고 경익기를 하며, 나가서 노동하기 쉽습니다. 각자 각기 소임에 따라 경영하고, 인연에 따라 심성을 수양하며, 한평생 자유롭게 호쾌하게 지낸다. 그리하여 멀리 달사와 지인의 어떤 높은 수행에 따르며,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때로는 명창, 원령, 경술의 공산에 은거하여, 공산은 어디까 지금의 대구시죠. 대구 팔공산 거기에 은거해서 진위 상가 쓴다. 승한 5년 경신에 이런 공산에서 결사를 강릉 조기에서 옮기고, 근데 이곳에 이웃에 정예사는 있어서 정예사가 있기 때문에 명칭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국가의 명을 받고 뭘로 바꾼다? 수선사를 바꾼다. 이거 나올 수가 있어. 여기에 들어갈 명칭이 뭔가? 수선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가 이제 예전에 정예결사문 자체가 예전 공사기출에 나왔어 한번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앞에 들어가서 자, 몇 페이지 보냐면 여기 몇 페이지야? 467페이지 볼게요. 자, 진흥의 불교 사상은 정해쌍수와 동호점수 볼 수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정해쌍수와 동호점수. 정해쌍수와 동호점수는 뭘까요? 일단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 정은 뭐예요? 정은 참선을 얘기해요. 정은 이제 참선을 얘기하죠. 예. 해는 불교 경전. 그래서 참선을 닦는다는 거는 뭐냐면 성종이고, 해는 그 지혜, 불교 경전을 통해서 독송이나 이런 거는 교종에 가깝죠. 그게 교손통합이고, 그 다음에 도노점수인데, 이 도노점수는 먼저 깨달은 다음에 수행하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도노는 남종성에서 강조하는 거고, 선정도 두 가지가 있어, 불교에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북중성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법이 있다. 자주 9번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좀 약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주 9번 8번이고 뒤에 넘어가. 이게 왜 안 넘어가? 네. 자, 여기 보면 도노가 있어요. 도노라는 것은 변부가 미혹할 때 사대의 몸으로 망상의 마음이다 하여 자기의 성품의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령한 지혜가 참 부처임을 못해서 마음 밖에 부처를 찾아 물결치듯 흘러다니다가 갑자기 선지식 가르치며 바른 길에 들어가 생각의 심각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며 이 성품의 본래 번뇌가 없고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을 몰라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두 부처와 더불어 티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도노한다.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이고요. 지금까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의 진리를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부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아는 거야. 이걸 이제 아는 게 도노야. 깨우침을 얻는 거죠. 자, 점수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으면 깨닫으나 오랫동안 습기는 갑자기 제거하기 어렵고 그 깨달음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익혀서 공을 이루고 오랫동안 성인의 자리에 기도를 가야지만 세월 동안 성인이 되는 것을 점수한다. 왜냐하면 깨달음만 얻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행해야지만 성인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야. 그래서 먼저 동호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점수를 내요, 두 번째. 그래서 남조선하고 북조선의 수행 방법의 차이를 극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먼저 깨달음 얻어야지. 내가 임용에 합격해야지. 나는 깨달음 얻어야지. 근데 내가 깨달음 얻고 임용에 합격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합격해요? 아니죠. 공부를 해야죠. 이게 점수야. 근데 점수를 하고 나서 동호하면 뭐예요? 좀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뭐 깨달음도 없이 그냥 공부하려면 솔직히 공부할 동기가 생겨요? 안 생기죠.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그 순간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보다는 먼저 깨달은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진우의 주장이다. 그래서 진우는 돈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점수를 강조했고, 근데 이걸 교손통합으로 이제 좀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건 좀 약간 맞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는 수행 방법의 통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법을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문을 이제 있어요. 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문이 실천 수행 방법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향할 수 있는 실천 수행 방법을 문이라고 이제 표시했죠. 그래서 이제 특강에도 있지만 국특에도 있지만 성적 등지문, 원독 신해문, 간할 변종문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자, 인간의 본성을 도노한 다음 정해서 등지해야 된다. 자, 인간의 본성을 도노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꼭 부처의 본성과 동일하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정해라는 것은 이걸 가만히 하면 점수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깨달은 방법으로서 뭐냐면 정해라는 것은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그걸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원독 성적 등지문이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진우리 20대 전반 해능의 단경을 보고 순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원돈 신해문인데, 이 원돈 신해문은 하엄사상을 도입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성교 어떤 대립을 지향하는, 성교 대립을 지향하는 게 뭐야? 이걸 뭐냐면, 성교 대립보다 지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성교 대립보다 성교 통합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는 이제 하엄사상인데, 하엄사상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일찍 다 다지길.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선종도 다 포괄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엄이나 성은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본심은 내 본체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도 신해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간화견점은 뭐냐면, 하도를 참고할 때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산문이, 이거 간단히 설명했네? 요 간화견점은 뭐가 이제 반영됐냐면, 간화선이 반영됐어, 간화선. 그래서 임재종이라고 있어요. 선종의 교파 중에 임재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임재종은 나중에 도입했지만 여기에서 수행 방법 간화선이 일부 도입됐어요. 이게 이제 간화경종문인데 뭐냐면, 자, 예전에는 이제 선종이 이제 뭐냐면 하두라는 게 있어요. 하두. 그러면 선종이 이제 하두는 뭐냐면 짧은 글씨로 돼 있어. 그러면 산은 산이도다, 무든 무도다. 거기 달은 있는데 달을 볼 때 손가락을 보냐? 손가락을 보는 거지 달의 본질을 보는 거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걸 이제 해. 선문을 던지면 거기에서 끝났어. 근데 이 간화선은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선사가 이렇게 선물 던지잖아. 산은 산이도다, 강은 강이도다 막 이렇게 하면 예전에 거기에 끝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선물을 받은 그 제자가 그걸 왜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일까 하면서 또 참선을 해. 그래서 왜 강일까 왜 생각하다가 그만 깨닫음으로. 그러면 또 나름대로 깨닫음을 얘기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또 제자가 그 말 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또 깨닫음 얻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자와 제자 해가지고 선물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독백이 아니라 연결되는 거야, 전승으로. 이게 뭐냐면 간화견종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임재종에서 보이는 특별한 이제 뭐냐면 선문 형태야. 예.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진리 깨닫는다. 있는데 요거 이제 알려면
되게 뭐냐면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까지 읽을 필요 없죠. 네, 요 정도만 이제 끝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산문으로 이루어진 진우의 선신천이 되게 독창적이고 특히 이제 선물신화는 지혜의 원형을 주장한 것도 한다. 지혜의 원형은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성교 통합을 하는 사상적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동아시아 불교 사상 전체의 흐름을 보면 7세기 이후에 진후의 시대까지 나타났던 조사선, 초기 선사상, 그 당시 하원교와 가나성 등 새롭게 구성했다고 본다.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예. 그래서 초기 선사상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원도시내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용이라는 개념도 여기 들어가 있죠. 채용도 원래 나중에 선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예를 채용이다 하는데 채와 용은 뭐죠? 채는 본체 채, 작용용.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성리학의 뭐와 연결돼요? 이와 기로 연결돼. 그래서 본체 채에서 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용의 용에서 기가 나온 거죠. 정은 채에 속하고 회는 어디에 속해요? 용에 속해죠. 네. 그래갖고 이게 다 연결돼서 정해, 채, 용, 그다음 이와 기 이게 서로 연결됐어. 이와 기는 이제 여기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서 이제 성종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성리학이. 본체 채와 용 이 개념이 작용의 용. 그래서 성리학은 성종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와 기의 개념을 찾다 보니까 성리학에서 유교경제에서 뭐가 있는 거야? 사학의 뭐냐면 사서죠. 사서에 이와 기가 있는 거죠. 사서는 뭐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게 사서고 오경은 뭐예요?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그 다음에 주대. 예기 제가 말 예경, 그 다음에 춘추죠. 시서, 예경, 그 다음에 춘추, 역경 이렇게 해갖고 오경이죠. 근데 예경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예기, 주대, 의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이 있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사는 그 당시 전통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있던 의총 같은 경우에는 민중의 어떤 흐름들을 무시했어. 특히 정토신앙 같은 걸. 근데 이제 수선사 운동은 뭐냐면 정토신앙을 수용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럴까? 선종이 정토적 아니야. 다른 거죠. 예. 선종은 자기가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고 정토적은 주 내용이 뭐예요? 죽은 후에 극락 정토에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내려오는 거야. 좀 약간 종교적 성격이 강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정토 신앙 형태로 하고 정토 종이 없죠. 근데 이 정토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른 종파도 수용했지만 선종에서 많이 수용했다. 조계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방 사회 일반민들 강범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 진우는 지방 향리 독서청 출신이었는데 뒤에 이어진 수선사 사주들도 대부분 문벌 귀족들과 구별된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향리층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후원세력도 초기에는 중앙의 무인세력과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그 수선사 인근의 지방민들 특히 향리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선사 운동이 점점 커지면서 최씨의 집권세력과 연결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해심 때, 이 해심도 되게 유명해요, 이 산도. 예전에 한번 유부일칠론과 관련되었고 나왔죠. 해심 때 와서는 강종을 비롯한 왕실, 최후를 비롯한 무인세력, 최홍룡 같은 비롯한 유학자 관료 등이 새로 입사하면서 그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결됐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수선사 교단이 크게 발달했다. 자, 여기 최후 또한 아들 만종과 만전을 출가시켜서 해심에게 득도하게 했으며 제도를 초월해 승가를 치지 않는 그에게 대선 사직을 제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해심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유불일치론 중요했죠. 이 사람은. 그래서 해심이라는 인물은 좀 약간 특이한 게 이 사람은 원래 유학자였어요. 젊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 불교도가 된 거야. 승려가. 그래서 이제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 뭐야 도를 추구하는 그 학문이다. 종교다. 다만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큰 도는 불교가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좀 강조하는 건데,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심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해심은 이처럼 최후 정권과 밀착하고 있다. 그래서
도속에 밀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예, 등등등.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 원가석기 때 이제 불교의 동향을 좀 볼게요. 자, 개경을 불교계는 대체로 원의 간섭과 지배라는 현실을 수용하여 당시 사회 질서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가석기 초기에는 선종의 가지산문, 그러니까 선종의 여러 종파 중에 가지산문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청태의 모종사 계통, 그 다음에 원의 사경성을 파견함으로써 대단한 법상주에 두드러진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원이 당시에 원찰이 되는 구조를 겪었다. 그 다음 원 간섭기 때 성종은 원에서 몽산 법원화 선효 같은 새로운 서적들을 이제 수용해서 그 선법을 적극적으로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재 있죠? 인재 가나 성품, 임재종에 있는 가나 성품을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유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활약했던 이제 승려들 보면 태고 보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태고 보호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개 보면 지금 조계종 계통이 있죠. 법통은 어디도 일어나지만 보호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울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보호부터.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조선시대 때 그 뭐냐면 도통론, 유교 도통론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 그 자기의 계보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그 도통론 영향을 받아서 태고 법통선을 주장해. 그러니까 태고를 기준, 보호를 기준해서 법통이 이어진 거야. 그래서 보통 가나선 같은 경우에 가나선은 뭐예요? 그 자기가 하도를 던지면 스승이 하도를 던지면 그 이어받는 그 법통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해? 보호부터 출발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공민왕의 왕사로서 뭘 또 주장했냐면 한양에 천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선종의 이런 흐름은 진흥의 수선사를 대표하는 고려의 성과 정통과는 1.5 단전됐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금은 진운이 아니라 어디가 연결됐다? 보호와 연결됐다. 이런 거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선종 계통의 백령사 계통이 있어요. 또 이들은 좀 중앙 권력과 이제 밀접한 연결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고려 후기 때는 썩어 빠졌다는 거야 한마디로. 네. 원나라 간섭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래 결사운동 해놓고 했는데, 고려후기에는 권력 거의 뭐냐면, 또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재판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이제 있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또 토론할 때 또 얘기할게요. 여기는 좀 심화된 부분들만 얘기한 거야. 제가 그 신부쌤 읽을 때 이제 보면 이게 딱 읽다 보면 전반적인 간략한 개괄적인 흐름들은 별로 안 보여. 좀 약간 간단히 설명하고 주로 심화된 형태로 해갖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개괄적인 흐름들은 먼저 교과서라든지 통론 읽고 이걸 읽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심화된 형태를 볼 때. 근데 이걸 그 교과서나 개론서 안 읽고 이걸 읽으면 흐름이 안 잡혀요. 이거는 흐름이 안 잡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자, 고려의 역사서가 있어. 삼국사가 삼국사.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지금 쉴 때 됐나요? 우리가 몇 시 시작했죠, 근데? 40분이요? 애매한데, 여기에서 씻고 이제 넘어가죠. 예.